12번에 몇 번이지 얘들아? 2번. 예담이는? 12번에 몇 번이지? 3번? 자 보자. 자망으로 잡은 명태는 상처나 스트레스로 2, 3일 안에 죽게 일쑤였다고 했죠? 완전 양식이란 뭐지 얘들아? 완전 음식은 인공적인 상태에서 그쵸? 자연 상태가 아니라 양식 자체가 인공적으로 키운다는 얘기예요. 가둬놓고. 3번 명태 살기르기 프로젝트는 국산 명태의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이 목표는 맞아요. 오케이 이해되실까? 12번에 몇 번이지? 3번. 3번이죠. 명태 양식을 과정을 보여주는 표는 글쓴이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13번은? 5번. 예담이는? 응? 시각자료여야 되니까 그림, 표 이런 거겠죠. 그리고 명태 어민을 찾는 연구팀의 노력이 드러나야겠죠. 명태 어민을 찾는 연구팀의 노력은 뭐였지? 그 현상금을 그치, 한 마리에 50만 원씩 거는 그건 연구팀의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팀이 살아있는 명태 어미고기의 현상금을 내건 포스터나 광고를 제시해주면은 이제 시각자료로 제시할 수 있고 연구팀의 노력이 드러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14번은 뭐라 써있을까, 지우야? 수정란은 얻은 후 인공적으로 부화하기 위해. 그치, 예담이는? 아직 못 썼어요? 그러니까 명태 어미의 고기를 구한 거는 수정란을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인공 고기로 부화시키기 위해서겠지? 이해됐을까? 10분 뒤에 다시 하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은 명태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섭씨 7에서 12도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명태를 키우는 실내 수조에 병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어린 고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했다. 어린 고기가 질병에 걸리는 일을 예방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소제목은 뭐지? 명태 완전 양식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은 먼저 뭘 했지? 연구 내용 1번? 명태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을. 가장 적절한 수온이죠. 명태는 몇 도에서 잘 자란다고? 섭씨 7에서 12도. 이 정도의 차가운 물이잖아. 냉수성 어류라서 그래요. 그 다음엔 명태를 키우는 실내 수조에 병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어린 고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치, 이 이유는 왜 이거 연구했을까? 병원체는 어린 고기가 질병에 걸리는 일을 예방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쵸? 뭐 명태가 키워놨는데 막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11번은 예담이 다 먹었니? 아니 잠시만, 11번 지우가 읽어볼까? 또 하나 특별하게 고려한 것은 먹이였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명태에게 적합한 저온성 먹이 생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어류 종자를 생산할 때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먹이로 쓴다. 그래서 명태가 사는 차가운 물에 로티퍼를 넣었더니 로티퍼는 활력을 잃고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의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명태에게 맞는 온도가 로티퍼에게는 너무 낮았던 것이다. 그렇게 가라앉은 로티퍼는 심지어 수질을 악화시키기까지 했다. 로티퍼는 뭐지? 로티퍼란? 뭐야 얘들아, 어류 로티퍼. 종자를 생산할 때 동물성. 그치,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어린 명태한테 일단 먹이로 쓰려고 했던. 근데 이제 뭐 로티퍼는 어떻게 됐지? 활력을 잃고 수조 바닥으로 가라. 왜?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의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 명태한테 가장 적절한 수온은 몇 도라 했지? 위에서? 7에서 12도. 그치, 7에서 12도가 제일 적절한데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에서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두 개 온도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로티퍼가 죽어서 가라앉았는데 걔는 심지어 수질도 악화시키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온성 로티퍼를 연구를 했어요. 옆에 준 매치 자료는 뭘까 얘들아? 로티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치? 근데 굳이 로티퍼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할까?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적으로 드러내긴 하지만 로티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 자료를 쓰는 건 좋아. 근데 적절한 부분에서 적절한 매체 자료를 갖고 와야 돼요. 무작정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해됐을까? 12번은 예담이가 읽어볼까? 연구팀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를 개발해 루티퍼가 자라는 수조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그런 다음 차가운 물에서도 활기를 띠는 로티퍼만 고르디 따로 배양했다. 이렇게 배양한 로티퍼는 약 섭씨 10도의 물에서 10% 이상 증식했다. 저온성 로티퍼는 명태뿐 아니라 대구 등 다른 냉수성 어류를 사육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하리라 본다. 그치? 근데 뭐 로티퍼를 쓰긴 써야 되니까 로티퍼는 25도 이상에서 잘 자란다 했잖아. 그래서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배양이란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세포랑 조직 이런 미생물 같은 것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티퍼가 자라는 수조의 온도를 점차 낮췄어. 그건 이제 뭐 따뜻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로티퍼는 죽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로티퍼를 고른 다음에 따로 또 다시 키운 거야, 로티퍼를. 그래서 이런 로티퍼는 섭씨 10도, 명태는 7에서 12도에서 잘 자라니까 괜찮겠죠? 10도의 물에서 10% 이상 증식했어요.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도 자랄 수 있는 저온성 로티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됐을까? 얘네들은 이제 명태뿐만이 아니라 대구같이 다른 냉수성 어류를 키우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걔네한테도 먹이를 줄 수 있으니까. 13번도 읽어볼까? 연구팀은 고도 불포화지방산 같은 영양 성분이 든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도 개발했다. 명태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을 이 사료로 공급했다. 그 결과 연구팀이 사육하는 명태는 자연 생산에서 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 명태는 원래 알을 낳을 정도로 성숙하는데 3년에서 4년 걸리지만 연구팀이 키운 명태는 약 1년 8개월 만에 성숙해 2016년에 알을 낳았다. 명태는 완전 양식을 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명태 전용 배합 사료도 개발했죠? 뭐가 많이 들었다고? 고에너지. 그치, 고에너지인데 고도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 성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명태가 이제 또 플랑크톤도 먹는데 잘 자라야 되니까 이런 영양 성분을 이 사료로 공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연 상태보다 훨씬 빨리 자란 거야. 좋은 거 먹고 자라니까. 명태는 원래 알을 낳을 정도로 성숙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4년. 근데 연구팀들이 이제 좀 인공적으로 키운 명태는 얼마 만에 성숙해졌다 했지? 약 1년 8개월 만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한 문장이야. 명태 완전 양식을 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죠? 결국 성공했어요. 해서 소제목이 뭐였지? 우리 이 페이지에? 명태 완전 양식 테스트 성공한 것. 그쵸? 그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옆에 페이지 풀어볼까? 후반에 몇 번이지? 1번. 일담있는? 1번이죠. 문자 하나의 지시적 의미. 그러니까 글 하나만 집중해서 읽는다기보다 문단 전체를 읽어야겠죠? 소제목을 통해 단락의 주요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 맞고, 매체 자료에 담긴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읽는 거 맞아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어야 되고요. 스스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그 답을 찾아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16번은 몇 번이지? 3번. 3번이죠. 예담이 몇 번 했니? 5번? 왜 5번 했을까? 명태수조의 병원체를 연구한 거는 이제 거기서 어떤 병균이 자라는지를 보고 애기 명태들이 일찍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연구한 거죠. 맞죠? 그래서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3번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지호야? 대부분이 아니라 10% 이상 증식했다. 그쵸? 대부분이 아니라 10%라고 고쳐줘야겠죠? 17번은 몇 번이지? 4번. 4번이에요. 로티퍼 사진은 대상 꼭 넣어야 된다? 아니면 빼도 된다? 굳이 필요 없는 자료죠? 대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글 이해에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에요.
18번은 몇 번이지? 5번. 5번이죠. 명태 양식, 완전 양식을 위해서 로티퍼, 저온성 로티퍼를 사용하면은 내구와 같은 냉수성 어류 사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지 사용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을까? 19번은 뭐라 썼니 얘담아? 로티파의 활약을 입어 수저 바깥으로 가라앉아 말아봐? 로티파의 활약을 입어 수저 바닥을 가라앉아. 지우는? 명태에게 알맞은 수온이 로티파에게는 너무 낮기 때문에. 그쵸?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로티퍼의 그 수온이 안 맞아가지고 수온으로 수질 가라앉았기 때문에 명태에게 맞는 로티퍼를 찾기 위해서 개발한 거죠? 맞지? 자, 다음 장 봅시다. 지우가 한번 읽어볼까? 2017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는 2016년 동해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67마리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왔더니 그중 2마리의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인공적으로 키워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소제목 뭐죠? 명태의 오늘과 내일. 이거 이제 명태 앞으로의 전망이 드러나겠죠. 2017년에 해양수산부는 동태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67마리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봤더니 2마리의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공 1세대가 번식한 거와 일치했다는 것은 즉 계속 번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현재 상황과 그쵸? 딱 방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키워가지고 동해에다 풀어놨더니 잘 자라고 있었단 얘기죠? 이해됐을까? 15번은 예담이가 읽어볼까? 이때부터 명태를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립수사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정승균 박사는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자연산 명태 어미 고기를 계속 확보하고 1세대 어미를 관리해 질 좋은 수정란을 얻는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찰하면서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를 이렇게 완전 양식한 이후에 우리는 뭐뭐 해야 되지?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자연산 명태 어미고기를 계속 확보하고 1세대 어미를 관리해 좋은 수정란을 얻는 기술 발전시킬. 두 번째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찰하면서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운 명태만 있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좀 떨어지겠죠. 우리는 한 마리의 명태만 계속해서 복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산 명태를 계속 확보해가지고 좋은 수정란을 얻어야 되겠죠? 좀 다양하게 인공 양식을 하기 위해.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고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은 지우가 한번 읽어볼까? 그렇다면 이렇게 키운 명태를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막 인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수준이므로 양식 명태가 당장 식탁에 오르기는 어렵다. 변 박사는 어업인들에게 수정란을 분양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에서는 수조 양식으로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으로 동시에 명태를 키워낼 계획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 국산 양식 명태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쵸? 근데 이제 막 지금 당장 먹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막 성공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에서는 이제 수조에서 키우고 바다에서 이제 물에다 그물 쳐가지고 안에서 키우면서 동시에 명태를 키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명태는 대량 생산을 양식을 결국 성공했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잘 더 기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양식할 계획을 얘기해주면서 기사문이 끝이 나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명태기한입니다. 옆에 네 문제 한번 풀어보자. 2번이죠. 왜 명태기한이라고 붙였다고? 사라졌던 명태를 인공양식을 통해 보관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쵸. 왜 명태기한? 기한이 무슨 뜻인지 알지 얘들아? 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사라졌던 명태를 인공 양식을 통해 복원한 사실. 그러니까 명태가 다시 돌아왔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태기한이라고 붙인 거예요. 21번은?
3번. 3번? 예담이도? 맞죠? 14번의 중심 내용은 뭐였지 얘들아? 주말에 14번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쵸? 이때 방류를 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명태를 동해에 방류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 명태가 자라가지고 잘 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 22번은? 3번. 예담이는? 2번? 왜 2번 했을까? 그래서 전문가는 누구지 하고 봤더니 변박사죠. 변순규 박사예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박사입니다. 왜 2번이라 했을까? 전문가의 말, 그러니까 막 어떤 되게 수산 연구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의 말을 갖고 오면은 좀 우리는 믿을만 하잖아. 좀 더 신뢰도를 주고 독자 이해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있지만 이게 인용한 의도는 아니고 명태 대량 생산 계획에 대한 독자 이해를 돕고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박사의 글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매체 자료를 쓰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건 모두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죠? 23번은 뭐라 썼을까, 얘들아? 바다에서 방향식으로 동시에 명태 키워낼 계획을 하고 있다. 그쵸? 지우는? 양식된 명태가 동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쵸? 그냥 뭐 양식된 명태가 어떻게 잘 자랐는지도 보고요. 또 이렇게 방류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키운 다음에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도 있겠죠?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명태 기한입니다. 우리 매치자를 뭐뭐 나왔는지 기억나니? 그래서 중요한 건 명태도 물론 중요해. 명태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양식 과정도 중요한데 이 단원 자체는 매체 자료의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어떤 매체 자료 나왔었지 우리? 사진. 어떤 사진? 그 명태 사진이랑 그치? 명태가 이용된 음식 사진 있었고 그리고 그 무슨 2000년대랑 1980년대 비교하는 지도 그림이 있었고요. 도표도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지? 그 뭐였더라? 코드로 그런 걸 온도에 맞게 생산 과정? 생산 과정 표도 있었고 그 명태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있었고 또 어떤 어종이 얼마나 198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1980년대 이만큼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만큼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어획량의 변화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로티퍼 사진도 갖고 왔어요. 근데 로티퍼 사진은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안 적절했죠? 다음 장 한번 보자 얘들아. 소제목 처음엔 국민생선 명태라는 소제목이 있었지. 명태는 정리해보면 다양한 이름을 가진 명태는 여러 종류의 음식 재료로 사용되죠. 또한 한국인 입맛에 맞는 명태는 한 해 25만 톤이나 소비됩니다. 우리 명태가 왜 사라졌었지? 사람들이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그치? 그리고 잡고 그리고 또 수온 상승도 영향이 있었죠? 네. 기억날까 얘들아? 명태를 되게 어린 명태까지 잡고요. 수온 상승도 명태가 사라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시험은 이렇게 두 문장만 풀어볼래?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몇 번이지 얘들아? 5번 5번? 예담이는? 몇 번이랑 몇 번? 1번하고 5번? 그래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명태 치어의 남획은 명태 어획량 감소의 원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명태 치어라는 건 어린 명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거는 명태 어획량의 감소의 원인에 해당한다는 말과 같죠? 이해됐을까? 네, 근데 5번 보자. 우리 국민 입맛에 맞는 명태는 국내에서 한 해 25만 톤이나 생산될까? 아니죠. 25만 톤이나 소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해됐을까? 2번은 몇 번이지? 5번 5번? A는 이제 이 그림이죠? 명태 치어 그림을 갖고 왔어요.
보면은 우리 미래 밥상에서 명태를 보기가 어렵겠군? 맞나? 아니죠. 명태 치열을 양식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미래 우리 밥상에서 명태를 볼 수 있겠군이라고 맞는 게 맞겠죠? 또한 명태는 수온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온에 맞춰서 명태를 양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명태를 대량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 양식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환경의 변화? 관련 없습니다. 자연산 명태에서 수정란을 얻어 인공 부화에 성공한 거겠죠? 이해됐을까? 옆에 3번, 4번도 풀어보자. 5번. 5번? 맞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1, 2, 3, 4번은 다 맞아요. 근데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건 좀 관련이 없죠. 4번은 4번. A와 같은 자료 매체는 도표를 얘기합니다. 표, 그래프를 얘기하고요. 복잡한 수치와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고 했죠? 수치, 숫자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보통 나타내요. 옆에 목표 활동 봐볼까? 여기 위에 보면은 이 명태는 이건 뭐지? 이게 명태예요. 사진이죠. 사진 같은 경우는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표는 구체적인 수치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림은 이제 실물이나 상황에 대한 특징을 묘사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야. 이 왜 이러니? 다음 장 넘겨볼까? 또 이제 매체 자료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먼저 여기 명태 완전 양식 과정에 대한 표가 있지. 잘 썼나? 네. 완전 적절하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도해, 이렇게 명태의 한 사리에 대한 도해는 적절한가? 얘도 꽤 적절해요. 이런 생에 갇히는 명태를 어떻게 양식했는지를 나타내니까. 근데 마지막에 로티퍼 사진은 적절했나요? 아니죠. 있으면 물론 조금 이런 게 로티퍼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됐을까? 옆에 5번, 6번 풀어볼까? 옆에 7번까지 그냥 다 풀자. 쓰인 매체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적절하지 않은 건 뭐지? 4번. 4번이죠.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도형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건 미술이 아니라 국어예요. 6번은? 5번. 5번이죠. C는 로티퍼 사진이고 B는 동그라미 사진인 그 동그란 표인데 C는 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인가? 로티퍼 사진이? 아니죠. 빼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7번은 몇 번이지? 4번. 4번입니다. 3번 활동의 가가 보기를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로 보면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70년부터 2016년까지 47년간 섭씨 0.93도 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동해 표층 수온 변화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에 뒷받침하려는 이유는 시간 경과에 따른 동해 표층 수온 변화 양상을 수치로 보여주어가지고 가를 사용하는 데 적절하겠죠? 이해됐을까? 하면은 넘겨서 251쪽 한번 펴보자. 자, 제재 정리. 갈래는 뭐라 했지, 이 글은? 기사문이에요.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렇게 있고요. 성격은 뭐를 전달하고 있지,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기사문은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지, 얘들아. 우리 신문 볼 때. 제재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고요. 주제는 사라진 국민 생선 뭐의 성공적인 보관 과정이지? 명태겠죠? 그림, 도표. 또 갖고 왔지? 사진, 도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했어요. 또 뭐를 제시하여서 해당 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한 독자를 이해를 도왔지? 소제목이죠. 제목뿐만 아니라 문단에 소제목도 넣었죠? 글의 구성, 국민 생선 명태,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될 정도로 우리 식당에 자주 등장하는 명태를 넣었고요.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마구잡이와 뭐 변화로 사라졌지? 기후 변화죠. 또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완전 양식을 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했고요. 성공한 얘기를 해주고 명태의 오늘과 내일, 자연에 잘 적응하는 인공 양식 명태와 앞으로의 양식 계획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매체 자료의 유형과 효과. 그림 사파는 어떨 때 효과적이지?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등을 보여줄 때. 효과적이죠? 도표랑 그래프는? 복잡한 수치나 변화 양상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데 효과적. 그치. 사진 영상은? 사실적인 느낌이나 현장감을 주는 데 효과적. 그치. 일단 매체 자료 첫 번째. 명태 사진 갖고 왔다. 이거의 효과는 뭐지 얘들아?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태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적인 느낌과 현장감을 줍니다. 또 그 시기별로 포획되는 어종이 달라지는 그림 갖고 왔습니다. 이 효과는 뭐지? 오른쪽. 우리나라 주요 어종 변화를 그림으로 묘사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표는 이게 어떤 표였지 얘들아? 그거 그래프. 그래프 이거 도표지. 뭐를 설명할 때 갖고 왔지 이 표? 수치 왼쪽 어떤 수치? 그 명태 어획량. 그쵸. 오행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와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지? 수치와 변화 양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해. 명태의 뭐를 제시해서 명태의 양식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명태가 수정란부터 해서 성체가 될 때까지의 표죠. 명태의 한 사리를 제시해서 명태의 양식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체에서 이제 수정란을 빼가지고 어떻게 양식했나를 알 수 있었던 거겠죠? 이해됐을까? 명태에